안녕하세요. 만나투어의 양빵입니다. 오늘은 동유럽 여행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서유럽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동유럽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냐? 동유럽 패키지는 다음 시간에 스페인 패키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동유럽 반자유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만나투어에 스페인 반자유와 동유럽 반자유 정말로 많이 문의를 주시고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 지역 반자유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동유럽이 참 매력적이에요. 왜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호텔 가격들이 너무 착해요. 또 유럽 패키지에서도 보면 동유럽이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동유럽은 예약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래, 이 정도 퀄리티에 가격이 이 정도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동유럽 일정 많이 문의하시는 게 크게는 3개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를 넣어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근데 반자유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조금 이동 경로가 너무 많지 않은 그런 일정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유 있게 가시라고. 보통 반자유 여행 문의를 주실 때 가장 많은 일정이 10일에서 한 12, 3일 정도,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예 길게 한 20일 정도의 일정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짧게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가실 때에는 3개국 정도 가시거나 아니면 크로아티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4개국 정도를 가라고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동을 어떻게 하고 일정은 어떻게 짜냐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국적기로는 지금 대한항공이 헝가리도 들어가고 체코도 들어가고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으로 일정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헝가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프라하로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헝가리,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에 자그레브를 찍고 이제 비엔나로 올라가서 프라하로 아웃하는 요 일정으로 제가 많이 진행을 해요. 동유럽은 이제 보면은 뭐 프라하도 그렇고 비엔나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유명한 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경 관광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람선을 타면서 이 동유럽의 전경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런 것들 한 번씩 이제 도시별로 유람선 타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고, 또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 헝가리에서 자그레브 갈 때에는 이제 버스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버스로 보통 4시간 반에서 5시간이 걸려요. 짧지 않은 시간이긴 한데, 내가 꼭 그래도 나 그냥 크로아티아 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그레브에서 비엔나로 올라갈 때에도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자그레브 하나를, 그 크로아티아 하나를 넣음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크로아티아를 빼버리고 그냥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이렇게 3개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일정이 동선이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 들어가서 부다에서 이제 비엔나로 갑니다. 조금 고속 열차는 한 2시간 반이면은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헝가리에서 프라하로 가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엔나 아웃 하셔도 되는데, 헝가리에서 프라하까지는 열차로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7시간 정도, 6, 7시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요게 헝가리 있고 뭐 프라하 있고 오스트리아 있고 고만고만하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동선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이제 3개국을 가시면 보통 헝가리부터 시작한다 하면 프라하를 나중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보통 비엔나는 미술과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네, 비엔나에서도 이제 벨베데르 궁전에서 유명한 그림 클림트의 키스, 네, 그런 것들 전시된 것들도 많이 보시고요. 또 짤스부르크, 우리가 모두 아는 음악가잖아요. 네, 모차르트의 도시죠.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고 또 그
근처에 장크트 길겐에서 되게 아름다운 볼프강이라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보통 일정은 짤스부르크, 뭐 장크트 길겐, 볼프강 쪽, 그 다음에 할슈타드 거쳐서 이제 우리가 체코로 많이 넘어가요. 체코로 넘어가면서 체스키 크롬노프 주황색의 지붕으로 유명한 도시죠.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마을인데 체스키 크롬노프 거쳐서 다시 프라하로 이렇게 일정을 많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런 동유럽 일정들이 있고 또 조금 길게 가시는 분들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보통 렌트를 많이 해요. 렌트를 하셔서 이제 알파인 로드 되게 알프스 산자락에 되게 멋진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인데 여기를 이제 드라이브 코스로 며칠 동안 렌트를 하셔서 많이 다니세요. 그러면은 제람제라고 약간 온천 마을, 약간 산 속에 있는 마을인데 이제 온천 호텔들도 유명한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이 묵으시고 하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동쪽으로 드라이브 코스를 쭉 따라가시면서 인스부르크까지 이렇게 일정을 하시고 뭐 프라하로 넘어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 반자유를 조금 잘 다녀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서유럽이나 이제 스페인이나 요런 데 반자유 가실 때에는 사실 크게 렌트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동유럽 쪽을 반자유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렌트에 대한 약간 도전을 한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짤스부르크, 뭐 하이슈타드, 체스키 크롬노프 요런 쪽 구간들은 사실 우리가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하고 굵직하게 이동하면서는 이제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 많은 곳을 둘러보시고 가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유럽 여행에서는 조금 렌트도 한번 고려해서 이제 자유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렌트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갖고 가야 될 거. 네, 렌트하기 참 쉽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있으면 되는데, 보통 요즘에 새로 나온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그게, 그걸로 이제 따로 국제 운전면허증 안 받고 그걸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그 새로 나온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근처에 본인이 사는 집 조금 큰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여권과 이제 사진 2장 그렇게 갖고 가셔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발급해 줘요. 그것과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같이 지참하셔서 렌터카 사무소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미리 렌터카를 예약을 하셔서 하셔도 돼요. 이제 렌터카 보통 많이 유럽 지역에서 빌릴 때에는 이제 차량 인수와 차량 반납을 각각 다른 도시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일정을 미리 계획을 하셔서 도시와 도시 간에서 인수받고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보통 이제 운전하실 때 이제 22살 이상 최소, 그리고 어떤 곳들은 28살 이상 요렇게 돼야 이제 렌터카 대여가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리신 분들, 운전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우리 기차, 버스 이런 걸로 이동하도록 합시다. 동유럽 반자유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진짜 여행을 만나다 만나투어로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사 만나투어에 주의해주세요. 안녕.